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OTC 46기 송양원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다가 최근에 그냥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냥 원룸 건물 좀 짓고 이렇게 임대업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책을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책 내가지고 어차피 이름 팔린 거 직장 다니면서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휴직했고 이제 요거에 좀 집중하려고. 지금 이 책이 이 책이죠? 맞습니다. 이 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책을 최근에 발간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황금돼지서인데 황금돼지라고 나와 있는데 황금돼지 아니고요. 황금돼지가 뭐예요? 그 돼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핵심은 땅이거든요. 좀 좋은 땅을 찾자 해가지고 황금돼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 편해져가지고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황금돼지냐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게 군대 있을 때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 관심 없었고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고 오히려 부모님이 옛날에 부동산 투자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막 안 했었죠. 그래서 나와서도 뭐 20대 때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플렉스 하면서 썼어요. 월급 200 받아가지고 300 쓰고 막 그랬거든요. 부동산 좀 관심 갖게 된 거는 그냥 결혼하면서. 처음에 신혼집 때는 원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 자고 있는데 막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드라이 말리고 하면 원룸이니까 소리 막 다 깨고 막 개인 사생활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진짜 뭐 빌라든 아파트든 가야겠다. 뭐 하는 건 없고. 근데 진짜 막 그 결혼하고 신혼집 구하면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게 공부가 됐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제 첫 발걸음이 된 거죠.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투자를 하신 건데 20대 때는 어떤 회사를 다녔었어요? 처음에 26에 전역하고 나서 그 CJ의 식품회사 들어가가지고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사실 식품업계가 연봉이 작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축 이런 것도 못했고 그냥 다 쓰고 그렇게 1년 다니다가 그냥 다시 취업을 했죠. 28에 28에 취업한 데가 통신사 3사 중에 하나 들어가서 수월한 영업부서로 가가지고 그로부터 최근까지 다녔죠. 그러면 어찌됐건 대기업이잖아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처음에 2012년에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초봉이 3,700이었고 최근에는 한 7,00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7,000? 연봉. 가장 궁금한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해서 많이 안 받았다면 얼마로 시작을 했냐 이건데 초기 투자금이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저축을 해서 보통 투자금을 모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축이라는 게 그 러셀님처럼 군대 생활할 때부터 우린 돈을 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또 섬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년 하고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한 3, 4천? 그럼 그 4천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투자 안 했어요. 20대 때는 그냥 놀았고 거기에 부모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 2,000 정도 도와줘서 그냥 5천만 원짜리 원룸 전세 보증금 그냥 딱 깔고 그래서 원룸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죠. 저축 안 하고. 그때 저축을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빚내서 차 사고 차 바꾸고 또 차 타다 보니까 또 20대 때 레이싱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차 중고 사가지고 튜닝한 다음에 막 레이싱 막 다녔죠. 그때 타던 차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아반떼 신차 샀다가 아반떼로 또 튜닝까지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급을 낮춰가지고 모닝 중고를 샀어요. 중고 얼마에 샀어요? 중고? 그때 한 7, 800 줬나? 그럼 튜닝을 했잖아요. 튜닝비가 얼마였어요? 튜닝비 한 2, 300?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모닝을 튜닝하면 차가 더 좋아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해가지고 그냥 뭐 공도에서 뭐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레이싱이 하고 싶었어요. 레이싱장에 올라가려면 차가 기본적으로는 좀 탑재돼야 되는 게 있어요. 소화기 달아야 되고 안에 그 롤게이지라 그래서 차 전복됐을 때 이렇게 피해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튜닝이었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레이싱을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게 좀 올라오잖아요. 그 모닝 팔고 진짜 연끌 확 해가지고 진짜 신용대출 그때 마통 다 뚫어가지고 진짜 그냥 영원 그냥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외제차 폭스바겐의 시로코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사가지고 또 이제 공도에서 막 했죠. 선배님 말 들어보면 20대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카푸어죠. 내 영혼까지 진짜 이끌어서 외제차 사고 막 그거로 달리고 질주할 줄 아는 그런 카푸어였는데 그냥 카푸어였죠. 그걸 멈추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거 멈추게 된 계기가 그 레이싱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 그 서킷 하면 그거거든요. 한 바퀴 랩 타임이라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냐 뭐 그거를 막 재요. 그래서 나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스탑워치를 딱 켜놓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쫙 해놓고
그 피니시 라인 딱 지날 때 그걸 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이 한 30초가 지나면 핸드폰이 꺼매지잖아요. 네. 그래서 피니시 라인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거를 스타워치를 꺼야 되는데 꺼매지니까 그거 조작하다가 1번 코너에서 그걸 못 본 거야. 네. 그래서 막 전복돼가지고 차 완전 다 박살나고 그냥 다 불타고 저 겨우 막 살아나왔는데 이제 안전벨트 안 맸으면 지금 여기 없죠. 안전벨트 매놓으니까 여기 막 화상 입고 네. 겨우 살아와가지고 그거 다 날리고. 근데 레이싱장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영끌해서 샀는데 그대로 다 날리고 그 정신 못 차리고 또 차 샀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을 멈춘 거는 죽을 뻔했으니까 멈춘 건데 차는 또 못 타니까 그 또 차가 있다 없으면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차는 있어야겠고 이제 좀 나름 또 정신 차린다고 한 게 이제 평범한 차 사야겠다 해서 또 거기다 대고 캐피탈까지 끌어다가 이제 말리부를 샀죠. 그럼 그때 결혼했던 상태였어요? 아니지, 말리부 타고 혼자 타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죠. 네. 그러면 어찌됐건 결혼을 시작할 때쯤 보면 남들이랑 기본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30살 때 되니까 보통 26세 제 동기들이 한 4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30살 때 5천 정도는 저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5천이 빚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억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 현타가 온 거죠. 어떤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가 혼자 살 때는 그 원룸만 살잖아요. 그렇죠. 그 원룸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좀 영끌을 하든가 월세를 하든가 그냥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또 그 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혼집이니까 그냥 좀 구축이더라도 경기도로 가더라도 아파트로 가고 싶더라고요.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이건 아예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모아놓은 거는 마이너스 5천이었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2015년이었는데 전세 대란이어가지고 물건은 없지 돈도 없지. 근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막 지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물건 구하면서 그래서 그때 막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를 찾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그쵸. 갖기 시작한 거죠. 이 지역이 시세가 이거구나. 내가 가진 수준으로 막 다 뒤졌죠. 다 서울, 경기도 아파트 그때 이런 지역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지역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물론 저축도 안 했지만 와 부동산 살려면 진짜 대박이다. 2015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닥이었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그때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저도 2015년도 거를 봤을 때 지금 그때가 바닥인 건 맞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선배님이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때 그래도 가용 자금이 1억이 있었어요. 그 원룸 전세 보증금이 5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가 좀 가져와가지고 1억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1억이고 그 캐피탈은 이자는 계속 달달이 갚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월급으로 갚고 네. 집을 구하기 위한 돈이 1억 있던 거죠. 네. 근데 1억 가지고 처음에 공덕에 갔어요. 네. 공덕에 나홀로까지는 아닌데 작은 단지에 59제곱미터가 4억이었거든요. 금매가. 전세가요? 네. 아니 매매가. 매매가 그때 4억밖에 안 4억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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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는 그냥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때는 담보대출도 막 70% 80% 나왔으니까. 그때가 그 박근혜 정권 때 맞아요. 빚내서 집사라 그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이면은 80%면 3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이 있으니까 살 수는 있었어요. 네. 내가 실거주를 할 거면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니까. 그쵸. 내 월급에서 3억을 빌려가지고 원리금을 갚으면 거의 월급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와이프랑 상의를 했죠. 내 월급이 이만큼인데 원리금으로 나가는 건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2억이었어요. 네. 그 수준이. 그러니까 4억이었는데 1억 내 돈 있어? 2억 빌렸어?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줘라 많이 했는데 끝까지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못 샀어요. 많이 샀으면 그게 지금 얼마예요? 그게 지금 13억. 5년 만에요? 그쵸. 5년 만에. 부모님이 땅을 치고 후회 안 하시던 거예요? 후회하죠. 미안해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억 가지고 부모님 말대로 1억을 더 빌려서 전세자금 대출해서 그냥 전세로 갔어요. 경기도에. 화정.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니까 현타가 더 오는 거죠. 그때 제가 200인가 250인가 월급 받는데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한 6, 70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적은 돈으로 애 키우면서 생활을 하는데 빨래를 돌리는데 와이프 속옷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나 나름 그래도 대기업이고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고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름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찢어진 속옷을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버려라 좀 사라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 몇 번 더 입고 꿰매서 입으면 된대요. 그게 몇 년이더라고요? 그게 2015년에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 이제 장보러 가가지고 홈플러스는 그냥 막 그냥 매대에 있는 막 그런 속옷들 있잖아요. 막 널브러진 포장 안 돼 있는 거 거기서라도 사라 했더니 거기서도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애기 뭐 분유나 이런 거는 또 유기농 산다고 그거 안 사고 그걸 또 비싼 걸 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현타가 제대로 왔죠. 제대로 오고 근데 영업하면은 또 갑질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또 막 고객이랑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싸바싸바 하고 오는데 그 기생충 봤어요, 영화? 네. 기생충 보면은 그 이성균 집에 계단 올라가는데 그 밑에 살잖아요. 그쵸. 네. 머리로 그 스위치 막 박잖아요. 그쵸. 피날 때까지 박잖아요. 네. 그 이 뭔가 이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때 그 심정인 것 같았어요. 아. 그 씬이 나의 그 심정을 딱 제대로 담은 영화가 기생충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는 답이 없다. 저축을 해가지고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군대 생활에 저축했던 거는 차로 날렸잖아요. 네. 안 되겠으니까 신용대출 받았죠. 신용대출 8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그걸로 분양권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캐피탈 5천 마이너스 대출이 있어요. 네. 이것만 해도 이자가 빡세요. 근데 여기서 신용 8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간 이자가 더 많아지고 더 부담되고 리스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어떻게 그 8천짜리를 하서 분양권을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그 8천에 대한 거는 이제 신용대출이니까 이자만 내잖아요. 한 20만 원인가 더 냈으니까 제가 생활비를 그때 한 30만 원, 40만 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극도로 줄인 거죠. 제 생활비에서 이자를 내겠다 하고 대신 8천만 원을 손에 쥐어서 투자를 한다는데 8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도 8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8년이라는 시간을 산다고 생각한 거죠. 하고 나는 대신에 내가 좀 아껴 쓰고 그 8천만 원으로 이제 뭐 또 차를 사는 거나 이렇게 떡 사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빨리 불려가지고 2배로 1억 6천을 만들어서 8천을 빨리 갚아야겠다. 네. 이제 그 생각으로 빌린 거죠. 근데 8천만 원이면 사실 지금도 작은 돈이지만 그때도 작은 돈이었거든요.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근데 그때는 그나마 분양권은 좀 소액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규제도 별로 없었고 프리미엄도 낮았어요. 그럼 그때 샀던 데가 어디예요? 그때 샀던 데가 이제 경기도에